자, 오늘부터는 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중학교 때도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사위 눈을 던질 건데 주사위 눈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얼마? 6가지인데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2의 배수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 경우를 가지고 확률로 따졌을 때 우리가 3가지, 그럼 전체 6가지 중에 3가지가 일어날 확률이구나. 약분하시면 2분의 1이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는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때 거 얘기하는 이유가 어차피 지금 앞으로 계속 나갈게. 이 부분이라는 거 알고 자 이제 정확하게 한번 배우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42쪽이고요. 42쪽 보시면 시행과 사건이라고 하는 요 부분부터 할게요. 일단은 뜻을 알아요. 적어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시행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걸 말하냐면요. 반복해서 할 수 있고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험이나 관찰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글보다는 예를 들어드릴게. 예를 들면 동전을 던진다.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험 혹은 아니면 주사위 눈 내가 던졌는데 뭐 1에서 6까지 나온다라는 거거나 아니면 우리가 또 뭐 해볼 수 있을까? 주머니에서 예를 들면 8개의 공이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아무거나 꺼낼 거니까 그것도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사건들 계속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걸 시행이라고 하고요. 표본 공간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확률이라고 하는 요 파트를 할 때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집합 개념을 꼭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표본 공간이라는 건 전체 집합과도 같은데 예를 들면 내가 동전이라고 하는 애를 던질 건데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은 앞면, 뒷면 이 경우들이 다 나오는 거지. 이걸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이게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의 모든 총 그런 문제들이야. 자, 그 다음에 사건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를 들면 여기 안에서 앞면만 나오는 경우 아니면 뒷면만 나오는 경우 요렇게 정할 거야. 예를 들면 앞면만 나온다. 아니면 뒷면만 나온다. 요렇게 정해버리는 걸 우리는 사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바로 설명할게.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건 원소가 딱 하나여야 돼. 한 개, 한 개밖에 안 들어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요런 거. 자, 동전을 던졌는데요.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올 경우 한 개밖에 없어요. 그죠? 앞면 한 번.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를 근원 사건이라고 하고 그러면 주사위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예를 들면 1이라고 하는 데가 나올 경우 그러면 한 개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전 사건은 뭘까요? 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부분이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우리는 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예를 들면 주사위 던졌는데 1에서 6까지 중에 하나라도 나오는 경우는 뭐야? 6가지 전체 다네 이런 전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확률로 따졌을 때는 전체분의 전체니까 1이겠구나 요렇게. 그럼 공사건은 뭘까? 공사건은 우리가 요 공 기억나셔야 되는데 공집합 기억하실 거예요. 공집합 아무것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를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를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공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사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경우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1에서 6까지가 아닌 예를 들면 7이 나올 경우 내가 지금 6가지 중에 7이 나올 경우는 없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0이라고 하는 공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집합으로 나타내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뜻을 좀 설명을 했으니까 다른 말들도 조금 볼게요. 페이지 43쪽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합사건, 곱사건 같이 볼 거고 배반사건, 여사건을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가지고 말을 하는지 볼게요.
합사건이라고 하는 건 내가 A가 일어나거나 혹은 B가 일어나는 경우를 가지고 우리는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지금 그림에서도 본 것처럼 합집합 기억하시면 됩니다. 합집합.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는 경우. 그래서 또는이나 거나를 많이 씁니다. 얘이거나 얘. 그러면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하는 건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얘 A 또는 B 요거 다 볼 수 있다라는 거. 곱사건이라고 하는 건 A랑 B가 있을 때 둘 다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동시에. 이걸 우린 곱사건이라고 하고요. A와 B의 교집합을 따지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동시에 꼭 A라고 하는 애를 하고 나서 B를 하거나 아니면 B를 하고 나서 A를 꼭 해야지만 사건이 끝날 때 우리는 곱사건을 합니다. 예를 들어줄게. 합사건이랑 곱사건은 많이 헷갈리니까 비교를 해드릴게요. 합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내가 버스랑 지하철이랑 자동차가 있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하나만 골라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차를 타야 돼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버스랑 지하철이랑 동시에 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수들을 하나 따져서 다 뭐 해줬어야 돼? 더해줬어야 돼. 한 가지로 다 더해줬어야 되는데 곱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거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위에 윗옷이 예를 들면 2벌 있고요. 아래 옷이 뭐 치마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아래 것들이 3개가 있다라고 쳤을 때 우리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입어야지 내가 하나의 완성된 옷을 입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서로 뭐해야? 곱을 해야지만 내가 하나가 다 끝나버린다라는 거. 요렇게 했을 때는 합사건, 곱사건 비교해서 꼭 보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배반 사건이 이제 뭔지 알려드릴게요. 배반이라고 하는 건 요거 말뜻만 조금 이렇게 생각하자. 내가 서로 A라고 하는 사건과 B라고 하는 사건이 서로 배반돼서 서로 만나는 구간이 한 개도 없을 때를 우리는 배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하는 애를 구하고 싶으면 A라고 하는 애랑 B라고 하는 확률을 뭐 해주면? 더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다르게 얘기하시면 A 교집합 B라고 하는 애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배반 사건이라고 뭐라고? 내가 서로 배반해서 만날 수 있는 구간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사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사건 되게 자주 나와요. 배반 사건은 나중에 쌤이 독립사건이랑 비교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자, 여사건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하냐면요. 일단은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건데요. A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A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가지고 우리가 표시를 하는 요 부분을 가지고 A의 여사건, 우리가 기억하는 여집합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자꾸 집합이랑 묶어서 할까요?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적어도라는 말을 쓴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구하는 게 너무 복잡해. 그래서 내가 덜 구하고 싶은 경우들만 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거. 왜 계산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자, 뒤로 넘어가셔서 지금 페이지 몇 쪽 볼 거냐면요. 45쪽 볼 거예요. 자, 페이지 45쪽 볼 건데 여기서는 확률들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수학적 확률, 또 뭐가 나오냐면 통계적 확률, 또 기하학적 확률,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요. 주로 시험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수학적이랑 통계적입니다. 수학적 확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푸시면 돼요. 어떻게 풀냐면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 중에 요거를 전체 경우에 대한 집합을 S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U라고는 원래 집합에서 표현하지만
지금부터는 확률에서는 S라고 표현을 하고요. 내가 특정 사건이 만약에 A라면 A가 일어나는 확률,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사위를 던졌어. 예를 들면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건 1부터 6까지 총 6가지인데 그 중에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사건만 특정하게 구한다면 6분의 2로 약분하시면 결국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이 나오는구나. 이게 수학적 확률입니다. 수학적 확률. 자, 모든 경우수가 일어나는 것 중에 특정 사건을 정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문제는 잘 하려면 모든 범위에 대한 전 표본 사건도 잘 구하셔야 되고요. 특정 사건도 잘 구해 주셔야지만 수학적 확률을 100%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통계적 확률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남자, 여자가 5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수학을 공부하는 애들이 30명, 그 중에 20명이다. 이랬을 때 전체 100명 중에 20명은 여자아이가 수학 공부를 한다. 요렇게 표현하는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하학적 확률은 어떤 부분을 말하냐면요. 예를 들면 원이 요렇게 생겼을 때 반지름이 4일 때 요 전체 중에 내가 예를 들면 색깔이 들어가 있는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의 확률을 구하고 싶대요. 근데 예를 들면 2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넓이니까 4, 4, 16파이분의 얘가 2라고 하는 내가 차지하는 거는 4파이로 내가 저거 4개 중에 1개 꼴로 넓이를 차지하고 있구나. 요렇게 생각하는 게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기하학적 확률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에 중점을 가지고 나서 문제를 푸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확률의 기본 성질도 알고 가야 되죠? 우리가 일단 개념을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확률의 기본 성질 첫 번째. 우리 확률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일어나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공사건이라고 얘기했죠? 아무것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전 사건이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확률이라고 하는 건 분수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0이 될 수도 있고 1도 될 수 있다라는 거. 가분수 될까요? 가분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 전체 중에 사건이니까 우리가 절대로 요런 가분수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설명 아까 전에도 했지만 전체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건 얼마? 1.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 공사건이라고 하는 건 얼마? 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사건 구하고 싶으면 내가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종류를 다 구한 다음에 더하나 아니면 내가 특정 사건 하나를 구해서 전체 확률이라고 하는 1에서 요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빼서 내가 확률을 찾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 요렇게 설명드릴 거고요. 유제 11번은 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꼭 푸셔야 될 것 같고요.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페이지 52쪽 보겠습니다. 페이지 52쪽은 확률의 덧셈 정리를 볼 수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합사건이랑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면 표본 사건이라고 하는 S라고 하는 전체 집합에서요.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나는 확률이 이렇게 교집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있다면 덧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할게요. 내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A라고 하는 애랑 B라고 하는 애도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서 볼게요. B라고 하는 애랑 더하는 게 우리는 합사건이고 합집합이고 확률에 대한 합이네요. 그랬을 때는 PA라고 하는 애랑 우리는 PB라고 하는 애랑 더할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가운데가 지금 2번 더해졌네요. 그럼 뭐 해줘야 돼? 한 번은 빼주셔야 돼요. 이게 덧셈 정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쌤 근데 아까 전에 배웠는데 배반 사건 있지 않았나요? 서로 겹치지 않는 구간 있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합 사건 더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PA라고 하는 확률과 PB라고 하는 확률을 뭐해서 더해버리면 끝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사건의 확률 같은 경우는 쌤이 앞에서도 설명을 했으니까 이 정도까지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